안녕하십니까. 박효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폴란드 출신 소설가 헨릭 시엔키비치가 쓴 역사 소설 코바디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참한 네로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엔키비치는 폴란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헨리 시엔키비치는 조국 폴란드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폴란드인들을 상대로 직접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로마 시대 때의 네로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을 통해서 조국 폴란드인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190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초베스트셀러로서 연극, 영화 등으로 만들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시엔키비치가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 등 여러 가지 책을 탐독하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를 직접 방문해서 취재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책에 나오는 지명, 풍습, 언어, 동물, 건물, 오락, 가족 구조, 집기류, 음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탐사하고 난 뒤에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단지 소설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참고문헌입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이 책은 한 전제주의적 독재자가 저지를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지까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끝내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파란만장한 대서사시입니다. 코바디스는 사치와 향락으로 점철된 로마 문명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이에 맞서 사랑과 자비, 나아가서 순교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사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귀족이며 개선 장군인 비니키우스와 연약한 미모의 여인 그리스도인 리지아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한 로맨스와 함께 어우러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로는 AD 67년경 안팎의 로마 황제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로마의 귀족이요 개선장군 비니키우스는 누가 보아도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미모의 여인 리기아는 로마에 정복된 나라에서 끌려온 귀족 출신이었을 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왕족을 비롯해서 다 일반 시민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왕족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리지아가 로마의 비니키우스를 좋아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물론 비니키우스는 처음 만날 때부터 리지아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리기아가 자신에게 올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개선 장군 비니키우스, 대단한 장군이고 귀족이었죠. 개선 장군인 비니키우스가 리기아를 좋아하자 비니키우스는 그녀의 고려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 비니키우스가 그리스도인 리기아를 좋아했지만은 리기아는 전혀 신랑감으로 취급을 하는 대상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 비니키우스는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리기아를 보면서 왜 저 여인이 나를 무시하게 될까? 하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캐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과정이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출세하고 돈이 많다 해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황금을 돌같이 여기는 삶을 실천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금 덩어리 같은 비니키우스 장군을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유와 희망이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희망이기도 합니다. 과연 저 자신부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책에 나타난 중심 사건 중 또 하나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네로가 로마시 전역을 불태우면서 기독교인을 지목하여 희생양을 삼아 엄청난 사륙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은 그들의 진지함과 열정, 사랑과 용서를 통해 로마인들을 감복시켰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며, 원형 경기장은 오늘날의 콜로세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며 잡혀 먹히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당당히 맞서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받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상황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를 무겁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와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평안한 시대, 오늘 정말로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에 함몰되어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 앞에 혁명적인 복종, 혁명적인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대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포스트 크리스찬에이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독교 시대가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교회당들이 지금은 슈퍼마켓가 되어가고 극장으로, 영화관으로, 댄스장으로 이런 것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잠시 후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저에게 특기할 만한 인물은 힐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인으로서 철학자인 척 하면서 돈만 하는 사기꾼이자 유선자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을 살려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자신을 용서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힐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특별한, 아니 평범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용서가 없는 것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적 의미에서 기독교의 숫자가 늘어날 때 기독교는 항상 타락했고, 오히려 기독교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왕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교회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켈케골은 덴마크 교회가 타락했을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을수록, 몇백 명일수록 기독교는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시엔키비치가 무너진 조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용서와 용기와 희망을 주려 했던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진지하게 읽는 오늘의 기독교인이라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충격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숙연해져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번째 밀레니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여전히 전쟁과 불신, 대립과 반목, 거짓과 고독 속에 함몰되어 길을 방황하고 있으며, 단절되고 파편화되고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한 개인주의가 횡행하는 상황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크리스텐덤, 포스트 트루스, 포스트 모던 상황 속에서 전 세계 기독교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상황을 눈을 뜨고 보는 자라면 똑똑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이 너무 바겐세일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값싼 은혜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스칼은 그가 쓴 방세에서 나는 오직 씨름하면서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미신에 의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편에 서 있지 않고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슬픈 현상이며 멸망의 징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 때 전투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